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여성들의 팔 지방흡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실 텐데 젊었을 때는 팔이 매우 날씬하고 가늘었었는데 이상하게 아기도 낳고 살림도 하고 40대 초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몸무게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도 유독 팔이 두꺼워졌다고 느끼는 중년 여성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중년 이후에 팔이 두꺼워지는 이유를 3개 정도 이렇게 제가 꼽아봤는데,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체중이 좀 늘은 경우도 있고, 체중이 늘지 않았어도 육아를 하면서 아기를 많이 안고 또 살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물건들도 많이 들고 팔을 쓰다 보니까 팔에 근육이 붙으면서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가 되면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그러니까 먹는 거는 좀 양이 많아지고 이후에 운동이나 생활하는 활동량은 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체성분에 변화가 와가지고 팔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았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40대가 넘어서면서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혈중 농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은 의학적으로 복부와 팔 부위에 지방이 더 많이 저장되는 경향으로 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이유로 중년 여성분들이 팔이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중년이라고 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40, 50대를 주로 얘기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60대도 중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대도 매우 건강하시고 사회활동도 많으시고 신체적 나이는 옛날에 60대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40대, 50대, 60대를 중년으로 보고 중년 여성들의 팔 지방흡입을 하는 데 있어서 특징과 신경 써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런 중년 여성들은 탄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하는 경우도 많고 나이가 들면서 탄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탄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년 여성들의 팔 지방흡입을 할 때에는 더 처지지 않게, 그리고 처져 있던 팔도 리프팅 될 수 있도록 수술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아나 그리고 살림을 하면서 근육이 또 발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까지 발달된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팔을 뒷면만 흡입하는 게 아니라 앞쪽, 옆쪽까지 충분히 크리스크로스 테크닉으로 제대로 흡입해야만 최대한 지방을 많이 뺄 수 있고, 그래야만 근육 때문에 두꺼워진 것을 상쇄시키면서 사이즈 감소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완이 같이 발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고를 때는 하완까지도 꼼꼼히 수술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골라야 하겠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가슴 옆, 브라라인까지 지방이 매우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와 가슴 옆, 그리고 견갑골까지 넓게 꼼꼼히 흡입을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좀 들수록 이런 동반 질환, 특히 당뇨,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들이나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흔하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 마취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동반 질환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신중한 마취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년 여성들의 특징을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늘어지고 탄력이 떨어져서 튼살도 있고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팔이 이렇게 90도로 들었을 때 특히 겨드랑이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늘어져 버린 경우가 흔하게 있고, 팔꿈치 쪽에서도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렷 자세에서 찍었을 때 팔꿈치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달랑거리는 늘어진 살들이 동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팔뚝 바로 위쪽으로 탄력이 떨어지면서 늘어진 이런 지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이분도 50대 후반이셨던 분인데 어깨를 보시면 이렇게 벌어진 타입의 근육까지 발달돼 있어서 근육 때문에 이렇게 더 우람해 보이는 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마찬가지로 옆모습에서도 지방도 매우 많지만 근육까지 발달된 중년 여성의 케이스입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어깨가 이제 역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런 분들이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 여성의 특징인 하완이 이렇게 이제 같이 두툼하게 발달된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완이 이렇게 이제 매우 발달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40대 중반이 넘으셨던 분인데 이제 타병원에서 상완을 흡입을 하면서 하완을 이제 제대로 흡입해주지 않아서 하완만 이렇게 두툼이 남아서 저에게 재수술을 하면서 하완을 제대로 다시 했던 케이스인데, 중년 여성들이 이렇게 하완이 같이 발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분들 가슴 옆과 견갑골 그리고 브라라인, 겨드랑이까지 이렇게 두툼한 지방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반대쪽 옆모습도 가슴 옆쪽에 그리고 브라라인까지 지방이 매우 많았던 중년 여성이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가슴 옆쪽에 매우 겨드랑이까지 지방이 매우 많이 있는 그런 중년 여성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겨드랑이, 가슴 옆, 옆구리까지 지방이 매우 많았던 중년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의 탄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은 탄력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리프팅 시켜줄 수 있는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저한테 받고 리프팅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저고리처럼 늘어져 있었는데 수술 후에 늘어진 게 많이 올라붙으면서 리프팅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옆모습에서도 탄력이 없으면서 늘어진 것을 리프팅 시키면서 늘어진 게 많이 호전된 걸 알 수 있고, 팔꿈치 위쪽에 늘어져 있던 게 리프팅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팔 지방 흡입을 할 때 이렇게 뒷면만 하는 병원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 많기 때문에 크리스크로스 테크닉으로 앞쪽까지 완벽하게 흡입을 해야만 그나마 사이즈 감소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디자인도 뒷면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디자인인데 앞쪽까지 그리고 옆쪽을 크리스크로스 테크닉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흡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완이 두꺼운 경우가 있는데 하완을 제대로 흡입을 해서 수술 후에도 하완이 충분히 가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가슴 옆쪽을 제대로 흡입을 해서 가슴 모양이 퍼져 보이지 않고 수술 후에 둥근 느낌으로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옆구리 쪽에 이제 접혀 있던 것도 리프팅 시켜주면서 접힌 게 많이 호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탄력이 이제 매우 떨어져 있던 분인데 리프팅 되고 가슴 옆도 정리되고 견갑골, 브라라인까지도 많이 정리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제 40대 후반이셨던 분인데 겨드랑이, 가슴 옆, 옆구리까지 좀 정리를 많이 하면서 가슴 실루엣도 많이 변하고 가슴 옆하고 옆구리까지 정리되면서 실루엣까지 많이 변한 모습입니다. 예, 오늘은 중년 이후 여성분들의 팔 지방흡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